학생들이 과제를 제출했나 확인해볼까? 과제를 제출하긴 했는데 과제별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누가 어떤 과제를 했는지 한눈에 알아보기가 어렵네. 교과서 내용을 사진 찍어서 올리라고 했더니 이렇게 하나하나 받아서 확인해야 되고, 어라? 이 녀석들 서로 내용이 너무 비슷하잖아. 공개 게시판에 올리니까 이런 부작용이 있구나. 어떻게 하면 평가 목적에 따라 과제를 효율적으로 제출받을 수 있을까? 슬기로운 초등 수업생활. 온라인 수업 상황에서 학생들의 과제를 어떻게 제출받을 수 있을까요? 실시간 수업 중에 과제를 제출받아야 되고, 또한 이학습터의 게시판 이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쓰고는 있지만 학생들과의 소통이 원활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학생들의 평가 과제 제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활용할 프로그램은 네이버 폼입니다. 네이버 폼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한 과제를 제출받는 모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는 패들렛입니다. 간단한 조작만으로 학생들이 과제를 올리고 또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패들렛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학생들의 평가 과제를 어떻게 제출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패들렛과 네이버 폼을 활용한 학생들의 과제 제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 프로그램들을 활용하여 실제 어떻게 과제를 제출받는지를 한번 영상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네이버 폼을 활용한 평가 과제 제시 및 수합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폼의 원론적인 활용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1주제에서 다뤄드렸기 때문에 이번 주제에서는 어떻게 하면 평가 과제를 제시하고 수합하는데 네이버 폼을 활용하는지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네이버 폼을 활용해서 평가 과제를 제시하고 수합하면 평가 과제별, 학생별 평가 결과물을 수합하고 확인할 때 매우 용이합니다. 또한 학급 학생 간 평가 결과물을 서로 공개하지 않도록 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폼에 직접 작성하게 하거나 평가 결과물을 이미지나 파일 형태로도 제출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작한 폼 주소를 URL로 학생에게 안내하거나 QR코드를 생성하여 안내해도 좋습니다. 선생님들 온라인 수업 진행하시면서 학생들에게 과제를 제시하시고 수합하시는 것에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으셨나요? 저는 사실 이 과정에 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만약 제가 이번 연수 주제와 관련한 온라인 플랫폼을 좀 더 빨리 알고 과제 제시 및 수합에 적용했다면 온라인으로 과제를 제시하고 수합하는 게 좀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 반 학생들이 이학습터 게시판을 통해서 과제를 제출한 화면입니다. 과목별로는 게시판을 분류하였지만 과제별 학생별로 정리하기에는 쉽지 않죠. 또 누가 과제를 제때 제출하였는지, 또한 아예 제출하지 않은 학생은 누구인지, 어떤 과제는 제출하고 또 어떤 과제는 제출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학습터 활용에 대한 저희 학교 학생들의 바람인데요. 과제 제출에 대한 바람을 한 학생이 적어주었습니다. 사실 이학습터 게시판에 과제를 올리게 하면 다른 학생들의 과제를 볼 수 있어서 학생들이 제출한 과제가 서로 비슷해지는 경향이 있죠. 또한 이학습터 게시판에 과제로 사진이나 영상 파일을 첨부하게 하면 일일이 다운받아서 다시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단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평가 과제 제시 및 수학과 관련하여 활용할 온라인 플랫폼은 바로 네이버 폼입니다. 네이버 폼은 1주제에서 학급 관리 관련해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평가 과제 제시 및 수학과 관련하여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네이버 폼은 그 주어진 템플릿을 수정해서 쉽게 자기가 원하는 목적에 맞게 활용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토론 템플릿을 활용을 해서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토론 템플릿을 수정을 해서 과제를 제시하는 폼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만들어 본 과제 제시 폼은 있는 그대로 그냥 네이버 폼에 입력하는 폼인데요. 6학년 1학기 국어 가에 4단원 주장과 근거를 판단해요의 논설문 쓰기 이 주제와 관련해서 과제를 한번 제시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큰 제목을 이제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와 관련된 설명을 제가 이제 서론, 본론, 결론이 드러난 논설문서 제출하라고 했죠. 만약에 특정 기간 안에 꼭 제출을 해야 하는 그런 과제면 여기 응답 기간을 조금 이렇게 철저하게 해서 아이들 보고 과제를 제출하라고 하면 좋겠지만 저희는 모든 아이들이 되도록이면 평가 기준에 도달을 하게 해야 하잖아요. 선생님들.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응답 기간을 좀 폭넓게 설정을 하고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독려를 해서 제출을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응답 기간을 너무 짧게 잡으면 선생님들께서 오히려 더 이렇게 번거로우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마다 이제 제출 기간, 아이들이 응답 기간 안에 다 제출을 해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폭넓게 설정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번호와 이름을 적으라고 하였고 또 어떤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지 그 주장을 적으라고 했고 이렇게 논설문을 쓰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저장을 하려면 클라우드 계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이버에 가입을 하면 누구나 다 클라우드 계정을 가질 수 있는데 이렇게 저장을 네이버 클라우드에 하고 그런 다음 이 폼을 보낼 수가 있죠. 그래서 URL로 학생들에게 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URL로 제시를 하시면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화면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학생의 입장에서 한번 논설문을 제출을 해보도록 할까요? 되도록이면 이렇게 컴퓨터나 태블릿 PC를 활용을 해서 제출을 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죠. 이렇게 긴 글을 입력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1번 홍길동 이렇게 입력을 하고 이제 환경 보호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와 관련해서는 분리수거를 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입력을 하도록 하고 이제 논설문을 이렇게 작성을 하게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논설문을 쓴다고 하면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보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입력이 제대로 된다면 이런 화면이 보이죠. 그럼 학생들이 제출한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임의로 2명의 응답을 하게 해놨는데요. 이렇게 몇 명의 학생들이 과제를 제출했는지 확인을 해볼 수 있고요. 이렇게 입력된 학습 과제를 이제 그 항목별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이렇게 우선은 이 응답 결과에서는 몇 명이 제출을 했고, 그 다음에 누가 제출했는지 여기서 확인을 하시고, 이 응답별 항목 결과에서 이제 어떻게 학생별로 과제를 제출했는지 확인을 하시면 아주 편리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 학생이 이렇게 제출했고 2번 학생은 이렇게 제출을 했구나를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이 순서는 이제 번호대로 되는 게 아니라 응답한 학생의 순서대로 지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보면 언제 몇 시에 이렇게 제출을 했는지도 이제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요약 보기는 아까 우리가 나왔던 그 내용이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셀로 보내서 편집도 할 수 있고 URL로 결과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학생에게 이제 이미지를 첨부해서 과제를 제출하게 하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미지를 제출하게 하는 것은 학생들이 주로 핸드폰을 활용해서 이미지를 제출하기 때문에 이것은 핸드폰이나 이제 태블릿 PC로 제출하게 하는 게 선생님들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로 하려면 어쨌든 아이들이 또 찍은 사진을 컴퓨터로 옮겨서 또 그 안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번거롭고요. 핸드폰으로 제출하게 해도 충분히 이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6학년 또 국어 1학기
가에 보면은 비유하는 표현을 생각하면서 시 다시 쓰는 게 있어요. 그래서 봄비 시를 일부분을 다시 쓰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적게 하고 봄비 일부분을 다시 쓰게 하는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해서 여기 이렇게 보면 6학년 1학기 국어가 교과서 부침 7의 시쓰기 자료를 활용해서 시를 쓰고 사진을 찍어 이미지 첨부로 제출하세요 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항목 추가에 이미지를 이렇게 넣을 수 있게 만드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클릭하시면 여기에 이미지를 첨부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응답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칸이 뜹니다. 네,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 폼을 만드시고 학생들에게 제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URL로 만약에 공유를 한다면 학생들이 보는 화면은 이런 화면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화면이 되고요. 학생들의 입장에서 아마 제출을 하게 한다면 이번에는 저희 학생이 만든 시를 한번 제출을 하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박주영이라는 학생이 쓴 시를 제출을 한번 해볼 건데요. 네, 주영이가 쓴 시 이미지 첨부하게 하면요. 이렇게 PC에서 만약에 했을 때는 PC 이미지 삽입, 네이버 클라우드 이미지 삽입, 캡처 이미지 삽입이 되고요. 핸드폰에서 했을 때는 핸드폰 갤러리에 있는 이미지를 삽입할 수 있는 이 칸도 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선택해서 아이들 보고 하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로만 아이들에게 설명하시면 아이들이 쉽게 인식을 못 하잖아요. 그럴 때는 선생님들께서 직접 좀 이런 방법을 핸드폰으로 하게 하는 것을 좀 영상으로 제공을 하시면 훨씬 더 아이들이 네이버 폼을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PC에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올려보도록 한다면 이런 식으로 과제를 이미지로 사진으로 찍어서 올릴 수 있어요. 제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화면이 뜨면 제대로 제출이 된 거죠. 네, 그러면 학생들이 제출한 그 과제, 이미지로 제출한 과제를, 사진으로 제출한 과제를 확인을 해볼까요? 그래서 결과를 보기를 한번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제출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학습터 게시판에 아이들이 올린 것은 그렇게 파일로 다시 다운받아서 보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네이버 폼으로 이미지로 했을 때는 이렇게 바로 학생의 이름과 이미지가 떠요. 저희가 다운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번거롭게 다운을 받고 열고 하는 과정이 없어지니까 훨씬 더 손쉽게 과제를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학생별로 정리도 가능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동영상 파일도 제출을 하게 할 수가 있어요. 동영상 파일도 제출을 하게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영어를 저는 동영상 파일로 제출하게 한번 해봤었어요. 그래서 영어의 그 1단원에 학교 신문에서 자기를 소개하는 글을 읽어서 영상으로 제출을 하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적고 자기를 소개하는 글을 큰 소리로 읽는 영상을 촬영해서 제출하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이거를 직접 읽는지 안 읽는지를 제가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때는 제가 아이들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아이들 얼굴이 직접 나와서 이제 보게 아이들이 직접 읽는지를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다른 친구들도 다 보게 하는 게시판이나 카톡 창에 올리게 하면 한참 민감한 나이의 아이들이 그거를 잘 올릴까 싶었어요. 그래서 네이버 폼으로 하면 선생님만 이거를 보게 할 수 있으니까 아이들이 좀 더 거부감 없이 과제 영상을 제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를 넣었어요. 이 영상은 선생님만 볼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얼굴이 나와도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줬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폼을 만약에 아이들이 보는 화면은 이런 식의 화면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 반 상권이가 제출한 영상을 한번 첨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죠. 네. 그런데 지금 또 주의할 점이 있어요. 첨부할 수 있는 파일의 최대 용량이 5MB예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 5MB가 넘지 않도록 좀 편집을 할 수 있는 팁을 주셔서 5MB를 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 좀 안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PC 파일을 한번 삽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C 파일을 한번 삽입을 해보시면 이렇게 제출이 가능하고요. 제출한 영어학습 과제 영상이 어떻게 수합이 됐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네,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름과 영상 파일이 제출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시죠? 네, 영상 파일이 아쉽게도 바로 플레이가 되진 않아요. 그쵸? 그래서 항목별로 결과를 봐도 이렇게 그냥 링크 형식으로만 되어 있어서 이것도 선생님들께서 이학습터에서처럼 이렇게 다운을 받아서 재생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학습 과제 제실 및 확인은 학생들을 직접 만나 과정중심 상시형 평가를 할 수 없는 온라인 수업 상황에서 학생들이 수업 내용을 얼마나 잘 배웠는지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활동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활동이 좀 더 수월하게 진행된다면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의 배움 상태를 확인하고 피드백을 주시는데 더욱 적극적으로 임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이버 폼을 활용하셔서 보다 효율적으로 학생들에게 학습 과제 제시하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과제 어떻게 제출받을 수 있을까? 챕터 2 패들렛입니다. 패들렛은 학생의 학습 과제를 한 곳에 모아둘 수 있고 또한 그 한 곳에 모아둔 작품들을 한눈에 비교해 상대 평가하기에 적합합니다. 또한 과제 하나를 집중해서 볼 수 있으므로 절대 평가도 가능합니다. 작품 하나하나에 댓글과 평점으로 학생의 작품을 평가하기에 적합하고 피드백을 주기에도 용이합니다. 학생들은 교사가 준 피드백을 패들렛에 들어온 것만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인쇄 기능을 제공해서 학생들의 작품을 평가한 후 교사가 따로 보관하기에도 용이하고요. 학생들이 스스로 이미지와 영상 파일 등 과제를 쉽게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수업에서 어떻게 평가 과제를 제출받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평가 과제에 어떻게 제출받을 수 있을까와 관련하여 패들렛을 사용하여 학생들의 과제를 제출받고 교사가 확인하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했던 대로 패들렛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작품을 모아둘 때도 벽 레이아웃이 좋은 것 같아서 벽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미술 과제에 제출로 하겠습니다. 명화 그리기 작품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은 깔끔한 색으로 흰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댓글이랑 반응을 달지 않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댓글과 반응을 달지 않게 해서 자신의 과제만 제출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수정을 끝낸 후에 학생들에게 URL을 공유하여 미술 과제를 제출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학생들의 작품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실제 학생들과 함께 올릴 때는 학생들에게 작품의 제목에 자신의 이름을 쓰라고 하면 오히려 용이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과제가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학생들의 과제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서 관리하기 용이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 패들렛에서는 인쇄 기능을 제공을 하는데요. 이렇게 인쇄를 누르면 학생들의 미술 과제가 이렇게 한꺼번에 모여져 있어서 프린터로 한꺼번에 출력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능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교사가 여기에 댓글이나 평가를 했다면 평가와 댓글을 단 부분도 같이 인쇄가 돼서 학생들의 포트폴리오 작품을 계속적으로 보관하는 그런 용이점이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평가 과제 어떻게 제출받을 수 있을까? 오늘은 패들렛을 통해서 평가 과제를 제출받는 모습을 알아보았는데요. 학생들이 올리기 쉽고 교사도 한눈에 학생들의 작품을 비교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패들렛은 평가 과제 제출에 용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인쇄 기능을 통하여 교사가 학생들의 작품을 모아두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 상황에서 학생들의 작품을 모아두시기 힘든 걸 알고 있는데요. 패들렛을 사용해서 학생들의 과제를 수합해 보시면 어떨까요? 슬기로운 초등 수업생활. 패들렛으로 과제를 제출받으니 주제별로 과제 정리도 잘 되고 사진도 한눈에 볼 수 있네. 와, 편리하다. 와, 진작에 이렇게 과제를 제출받을 걸 그랬다.